시간에 백제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백제는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수왕 때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웅진청도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놔야 되는데 여기에 장수왕의 남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남진으로 무엇을 잃었냐고요? 한강유역을 상실했죠. 그죠? 잃어버렸죠. 왕은 잡혀서 점사당하고, 그죠? 자연스럽게 다음번 왕도 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아주 혼란한 이 시기에 그나마 백제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제 동맹을 좀 탄탄하게 맺어서 고구려 침략을 방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시기가 바로 동성왕 때입니다. 동성왕은 어떻게 하면 동맹을 강화시킬까 하다가 뭐니 뭐니 해도 결혼만 한 게 없지 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죠? 나제 동맹이 왜 나제 동맹인지 이야기해줬죠. 신라와 백제의 동맹, 결혼 동맹을 이제 맺어서 서로 간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이렇게 보내서 서로 결혼을 시켜요. 그죠? 고구려의 침략을 이렇게 막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자, 백제가 어느 정도 이 웅진 시기, 웅진이 지금이 어디냐면 웅진은 공주인데요. 그지? 지금의 공주다. 라는 걸 좀 알아놓고 이 웅진 시기에 그나마 백제가 많이 안정되었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군주가 바로 누구냐면 무령왕이라는 분입니다. 이 무령왕은 북으로는 고구려랑 몇 번의 전투를 북 놓고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혼자 이룬 건 아니고 이 나제 동맹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그다음 남쪽으로는 그죠? 어, 남쪽으로는 일단 백제가 무너질 줄 알고 이 옛날 이 마한 지역 이 형산강 쪽 그러니까 지금의 나주 쪽에 있는 형산강이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충 이쯤에 붙어 있는데 전라남도 쪽 이 나주 쪽에 있는 이,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었나 봐요. 그지? 자, 그래서 영산강 일대의 마한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입니까? 예, 가야가 좀 말을 안 듣는데요. 가야가 좀 골칫거리였던 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자 지도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정기가야연맹 때 가야 스타일입니다. 정기가야연맹의 맹주는 누구였느냐? 자 뭐니 뭐니 해도 여기는 이 금강가야였죠. 이 금강가야가 잘 나가다가 고구려라는 트럭에 맞아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랬죠. 그지? 광개토대왕이 위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죠? 금강가야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금강가야가 상태가 마탱이가 가고 난 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은 이 위에 있는 이 대가야가 됩니다. 대가야는 내륙에 있는 국가답게 자 지금 뻗어나가려면 백제가 정신 못 차리는 틈을 이용해서 이 섬진강 여기 있는 강 섬진강인데 섬진강 넘어서 이쪽 영역을 넓혀야겠다 해가지고 가해 영역이 이 당시에 이 섬진강 너머로 이렇게나 많이 넓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백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저 자, 백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저 연맹왕국 단계의 가야한테 밀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야 쪽으로 다시 밀고 내려갑니다. 제가 좀 전에 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던 이 땅 있죠. 지금의 남원 이런 쪽 분지인데요. 그죠? 여기를 다시 쳐서 가야의 땅을 야금야금 백제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죠? 어,
남쪽으로 가야 지방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북과 남으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지? 이분이 외교도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그죠? 일단 중국과 전에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의 국서가 유출되는 바람에 아주 커다란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죠. 백제가. 그죠? 아이고, 100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쉽지가 않네. 자, 너 일로 와봐. 그렇지. 딱 적당합니다. 외교. 자, 외교 일단 중국에 이 당시에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었다 그랬지.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죠? 어, 좀 이쁘게 그려서 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내가 북조라고 불렀고 그죠? 남쪽에 있는 국가를 내가 남조라고 불렀는데 이 남조에 있는 국가들 중에 양이라는 국가랑 백제는 친했어요. 그죠? 이 양나라라는 국가에 서로 이렇게 화신을 주고받고 했단 말이야. 그지? 자, 외교에서 중요한 거 중국의 양과 교류했다. 왜 중국 양나라랑 백제가 교류했을까? 전에 백제가 이 북조에 있는 북위한테 사신을 보냈는데 이 북위하고 사신 관계 별로 잘 안 됐죠. 괜히 국서만 유출돼가지고 백제가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장수왕이 내려오는 바람에 엄청 곤란했잖아요. 따라서 북위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이 남쪽에 있는 양나라뿐이다 해가지고 양나라랑 교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외화도 즉 일본 쪽에 있는 외화도 교류합니다. 그죠? 왜 교류를 하느냐? 이 가야가 왜랑 친했는데 이 가야를 정벌하면서 왜랑도 또 역시 교류를 하고 백제와 왜는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편이었어요. 나중에 문화사 할 때 알겠지만 백제 왕실이 왜한테 뭘 보내주기도 합니다. 음, 자, 자, 외교, 양나라랑 교역하고 가야지, 그 양나라랑 교역하고 외와도 교류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랑 싸우고 남쪽으로는 영산강과 가야 쪽으로 진출했다. 이게 무령왕의 업적인데 이 무령왕은 이런 업적 말고도 무덤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무령왕릉으로도 유명한데 이분 왕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문화사 영상 정리해서 올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백제의 한강유업 수복을 좀 살펴봅시다. 백제는 성왕 시기에 드디어 한강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하려면 나라 안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성왕 시기에 성왕은 나라 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첫 번째로 이 공주 지역에 있었던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어, 좀 그나마 넓은 지역인 사비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사비가 지금의 어디냐면 부여예요, 부여. 부여로 천도합니다. 그죠? 그죠? 사비로 부여로 천도합니다. 왜 그러냐? 웅진 지역 가보면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데 역사 답사 때문에 자주 가보면 좁아요. 평야가 좁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됐겠다. 이 웅진의 수도가 있는 건 좀 위험하다 해서 안쪽에 있는 사비로 약간 더 전도하고요. 그래봐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평야가 사비가 좀 더 넓어요. 넓고 국호도 변경합니다. 국호도 변경하는데 국호 이름이 남부여예요. 남부여. 국호가 재밌지 않나요? 왜 남부여일까? 남쪽에 있는 부여란 뜻이야. 그지? 백제와 고구려는 둘 다 부여에서 나왔는데 북쪽에 있는 부여가 고구려한테 망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부여란 이름을 쓰겠다 해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말고도 중앙관청도 22개로 나누고요. 그죠? 그리고 어, 이렇게 진행해서 그죠? 성황시기의 중을 이뤄냅니다. 자, 그러면 성황이 안쪽으로 이렇게 체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강 유역을 재획득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지? 누구랑 손잡고 쳐들어갈까요? 그렇죠. 신라와 손잡고, 그죠? 동맹하여서, 그지? 한강 유역을 재획득합니다. 그죠? 다시 획득해요. 다시 획득하는데, 아, 선생님 고구려가 한강을 순순히 놓아줬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당시 고구려가 상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고구려가 이 당시에 원래 있던 수도가 저기 공내성이었죠. 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면 고구려의 원래 수도는 여기였잖아. 그지? 근데 수도를 여기 평양성 쪽으로 옮겼잖아. 귀족들이나 왕족들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공내성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공내성파가 있고요. 아니다. 지금 수도를 옮겼는데 어떡하냐? 평양성파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야. 둘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막 개판인 거예요. 고구려가. 알겠습니까? 고구려가 아주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백제가 신라랑 같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죠? 한강 유역을 재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죠? 고구려의 혼란을 이용해서. 그죠? 혼란 시기를 이용해서 한강 유역을 재획득해서 드디어 얻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얻은 땅입니까? 그죠? 자, 이 당시가 500년, 500한 40 몇 년 정도니까, 그죠? 백제가 한강을 잃어버린 게 475년, 계로왕 죽으면서니까 한 몇 년 만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한 80년 가까이 엄청나게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획득을 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배신을 때리냐면 믿었던 신라가 등 뒤에서 칼을 꼽습니다. 그죠? 신라의 배신으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먹었을 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영상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